자, 어제 15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죠? 네네. 네.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네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는 좀 알려달라. 이렇게 입장을 네네. 밝혔죠? 예, 예. 이게 우선은 어제 변론에서 그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는 재판부나 소추위원 쪽에 이제 신문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뭐 명시적으로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이제 신문을 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최종 변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바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우선 헌법재판소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에는 소추위원 측이 그 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이 있거든요. 아, 소추위원 측이 청구인을 네, 신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론에서는 변론에서. 네, 네. 당연히 그럼 최종 변론도 그렇겠죠. 변론에 포함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되겠죠.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네. 이 조항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와 그 소추위원 쪽의 신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의 출석은 언제 결정이 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이중한 변호사는 상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아니요.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상의하느냐라고 좀 따지니까 네. 이제 이중한 변호사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좀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제 조건 때문에 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너무 그렇게 이제 너무 늦추지 말고 이제 네. 다음 변론 기일이 22일이거든요.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22일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는 꼭 알려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오늘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뭐 대통령 내일 측 이제 대리인단이. 변론이 10시에 시작되니까 뭐 네. 그 전에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내일 오전에는 좀 너무 급박하니까요. 네. 오늘은 알려줘야지 이제 판단이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건 저는 궁금한 포인트가요. 그러면 네네. 대통령 네. 측 대리인단은 소추위원 네. 측이 변론 네. 과정에서 이를테면 네. 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 조문을 네. 대통령 측은 간과하고 있었던 건가요? 무시하고 있었던가요? 아니면은 이런 거를 검토할 리가 없다고 판단했던 아, 걸까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일부러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아, 같습니다. 무시했다. 우선은 이거를 말하는 사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동욱 변호사인데요. 이동욱 변호사. 아시다시피 예. 네, 헌법재판관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구두 변론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아까 그 관련 조항 49조 2항인데요. 네.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추위원 측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언급했는데요. 네. 그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심판규칙. 네, 뭐 법률의 하위 조항이겠죠. 예. 이제 거기에서는 뭐 명시적으로 뭐 특별한 말은 없는데 네. 이제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조항을 아무리 합치고 뜯어봐도 최종 변론 때는 신문할 수 없다라는 그러네요. 결론이 나올 없네요.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 쪽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했고 네. 이정미 권한대행도 이거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변론에서도 신문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네. 대통령이 출석을 하되 기일이 많이 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네.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2일이나 3일 정도로 미뤄가지고 시간도 미루달라. 예, 이런 출석을 주장을 하되 했었죠. 네. 하더라도 신문 네.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말만 일종의 이제 최후 변론 그 재판 네. 형사 재판에서 혼자 그냥 네. 얘기하고 마는 네. 이런 입장문만 발표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정미 권한대행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니까요. 그 이정미 권한대행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나 소추위원 쪽에서 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텐데 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오히려 피청구인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반론 기회 아니에요, 일종의 반론권. 맞습니다. 예. 반론권을 더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네.
입장을 더 표명할 수 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시종일관 이해할 수 없는 네.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예, 예. 조사 때부터 네,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실상 검찰에서도 이것은 대통령에게 반론권을 보장해 드리는 네, 거다.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세 차례나 거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 조사도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결국에는 나가겠다고 거부를 한 했지만 상황이죠. 네. 그것도 거부를 했잖아요. 네, 네. 헌법재판소 출석도 결국에는 그 남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하겠다. 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네. 내 얘기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리고 왜 자꾸 피하는 걸지 신문 과정을 왜 그렇게 피한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어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네네. 네, 이 방기선 행정관은 그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방기선 행정관, 방기선 행정관이 예, 지금 예. 기획재정부에 있고요. 네. 공무원인데요. 기획재정부. 네네. 네. 대통령과 재벌 총수와의 독대 과정에서 네. 대통령 말씀 자료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말씀 자료.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게 되면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참고 자료인데요. 네. 이제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 신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 네. 이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청와대의 이제 그 행동을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쨌든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입장에 따르면 정말 선의로 한 거고, 물론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선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국민에게 정말 좋은 뜻이었다. 근데 네. 다만 이런 절차적인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좀 이런 좋은 점을 바라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청와대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이런 그 행동을 했느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방기선 뭐 전 행정관은 뭐 아무런 답변을 못했는데요. 아마 이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정말 선의로 했다면 뭐 대통령이 나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이렇게 공개적인 질문을 받거나 이런 걸 꺼리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네.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재벌들한테 돈을 받은 과정이 네네. 온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그렇죠. 거다. 왜냐하면 네. 그 방기선 행정관 직접 말씀 자료를 썼던 그 네네.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의 말씀 자료를 네네. 썼던 그러니까 일종의 말씀 자료를 쓴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날 만남의 기조를 잡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메시지 맞습니다. 기조를 네네. 잡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이유가 네, 떳떳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재벌들이 돈을 낼 때 선의로 낸 네. 게 아니라 전부 대가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면세점, 사면, 예? 네. 그리고 뭐 심지어 3세 승계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까지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체가 떳떳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부정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네.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는. 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기회를 달라 그러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네, 왜 네.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으면 빨리 자기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네, 네.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네, 죗값을 좀 맞습니다. 달게 받겠다. 여기서 끝내자. 네. 이런 게 네. 상식적인 절차인데 네. 계속 끌어요. 네. 뭐 지원 작전이라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도 참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갑니다. 뭐 네. 매도 먼저 뭐, 맞는 놈이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네네. 그러게요. 네. 아, 참 답답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네. 국민들은 답답한 생활인데 이게 계속 네. 끈다고 한들 나아지는 건 없거든요. 결국에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뭐 2월 24일 날 최종 변론을 하고 뭐 3월 9일 또는 3월 10일 날 최종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걸로 예상이 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계속 조금씩 미루려고 하는데요. 아,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3월 2일 또는 사- 3월 3일 날 최종 변론 기일로 잡아달라고 그래봐야 한 주 미루는 거 아니에요?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러게 그래봐야 이제 한 주 미루는 건데 네. 글쎄요 이게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대통령직에 음. 뭐 일주일 더 있는 거일 텐데요. 음. 물론 이제 특검위원장이 안 되면 네. 이제 뭐 3월 10일이든 뭐 일주일 뒤든 어차피
그 이제 특검에서는 대통령 신분이고 이제 검찰 조사를 좀 받아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좀 미루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일감으로 보면 결국에는 네네.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기소를 네, 막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필요 없고 네, 내 한 목숨 네, 네, 감옥 가기 싫다. 네, 네, 이런 거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결국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네, 특검연장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이정미 재판관 후로 가면 7인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걸 노리는 거다. 근데 그 맞습니다. 이게 제일 얄팍한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얄팍한 꼼수를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팟짱에서 정말 그 선대식 기자 모시고 네,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우선 그 헌법재판소는 2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정한 겁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그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줘라. 네, 네, 네. 그리고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22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 3월 2일 또는 3월 3일까지 대통령 쪽의 주장을 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정미 재판관도 분명히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꼭 출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월 24일에 이미 최종 변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꼭 피청구인이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특별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미 여러 차례 출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제 출석할 기회가 있으면 출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이제 변론 기회를 좀 늦춰달라고 하는 건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출석 여부가 최종 변론 기일에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뭐 검토는 하겠다고 했지만 네. 큰 영향은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2월 24일 날 최종 변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규제 TV 출연을 하셔가지고 유일한 네네. 대통령의 인터뷰였죠. 예, 출연을 예. 하셔가지고 헌재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것도 네.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안 나온다고 네네. 계속 그래놓고 막판에 네. 이게 최악의 상황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그때 어떡할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웠던 최악의 네. 상황으로 대통령 측 네. 대리인단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겠지만 하고 네. 했었던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소추위원 쪽에서 이미 2월 8일 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알려달라. 2월 8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제 대통령 출석에 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뭐 재판부도 그렇고 소추위원 쪽도 좀 황당하게 좀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2월 8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3월 네. 2일 날 해달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전술이 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참 답답합니다. 자, 어제 변론 기일에 증인들이 하나도 안 나왔죠. 한 명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총 세 예. 명이 방기선. 증인으로 신청이 됐었는데요. 네.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최상목 기획정부 차관, 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불출석 사유는 뭐예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엔 나오시던데, 하여튼. 네. 본인 재판엔 나가시던데. 어쨌든 네네. 이게 좀 그런 상황이군요. 자, 내일 변론기일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내일은 그럼 최순실 씨를 비롯한 누가 나옵니까? 네, 두 명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제 안종범 전 청와대 이제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요. 네. 네, 안종범 전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이유는요? 네,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이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불출석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유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재판이나 공명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두 가지 사유로 지금 계속 미뤄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안종범 전 수석이 안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런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의 원칙에 따라서 음. 증인 채택이 취소가 됩니다. 아. 특히나 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이미 한 차례 그렇죠.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이분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고 해서 굳이 또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어쨌든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네. 두 사람을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지, 음흠. 뭐 더 실체를 밝힐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최순실 씨는 아직 특별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죠, 최순실 씨. 아니요. 최순실 씨도 한 번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안종범 예. 전 수석과 함께 네. 나왔고요. 예. 뭐 그때 이제 다 이제 부인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명확한 증거들도 다 부인했습니다. 뭐 정우성 전 비서관은 그 기밀 서류들을 다 최순실 씨한테 넘겨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최순실 씨는 다 기억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문하려는 포인트는 뭘까요? 안종범, 최순실. 그러니까 안종범은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논외로 치고 최순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지난번 토요일 촛불 집회 그때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박사모 회장 비롯해서 네. 그 여러 연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또 고영태 일당의 또 그런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뭐 뻔한 게 예상이 됩니다. 또 내일 변론에 최순실 씨가 나오면 고영태 씨의 음모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고영태 씨가 이제 뭐 꽃뱀 역할을 했다. 뭐 최순실 씨를 그런 역할로 이제 그런 걸 고리로 협박을 했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증인한테 물어볼 거고 증인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고영태 게이트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 정보가 너무나 많고 실제로 뭐 인사 개입 자료까지 전부 확보해가지고 들여다본 정황이 다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에는 너무 드러난 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어제 변론에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요?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이 다시 한번 이제 증인 채택을 거부하겠다. 이정미와 강일원 재판이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영태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문하려는 내용,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영태 씨의 일당의 음모다 이런 것들이죠. 네. 이거는 소추 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추 사유는 결국엔 박 대통령의 일 또는 박 고영태 씨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일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된 건데요. 예. 고영태 씨가 뭐 협박을 했든 최순실 씨한테 뭘 했든 안 했든 이거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미 재판부도 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전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걸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뭐 감옥살이 하고 있는 최순실 씨가 뭐 책도 못 받아보고 내가 변호인만 만나야 되느냐, 내가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는 최순실 씨 이런 주장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막 하는지 참. 아시겠지만 최순실 씨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에 들어갈 때도 뭐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내가 이 무슨 대역죄를 지었다고 말이야. 바뀌었고요. 특히나 그 청와대와 특검의 이제 압수수색 집행정지 가처분과 관련된 이제 법원 신문에서도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가 그 아주 여러 차례 뭐 100차례 넘게 통화한 것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정말 이게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모종의 그런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오갔고 그래서 최순실 씨도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 사건 터지고 10월부터 해서 봄까지
573회를 했고요. 네네. 그 사건이 집중되던 시기에는 127회, 그리고 네네. 10월 24일부터 26일 네. 새벽, 그러니까 네. 그 대국민 태블릿 개헌 발표, 그다음에 밤에 태블릿 PC, JTBC 보도, 그 네, 이튿날 네. 대국민 삼아 이때 10번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통화했는지 정말 최순실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폰으로 네네. 통화한 적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네네. 해요. 예, 네. 예. 아, 참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네. 우병우 수석은 아직도 최순실을 모른다면서요. 네. 참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들이 좀 100번 사죄해도 네. 국민들이 용서할까 말까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음, 이제 국민들의 좀 분노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네. 대해서 참회하고 용서를 네. 빌어야 네네. 그 다음에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과거사라는 게 전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스스로 네.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네. 시인하고 양심 고백하지 않는데 용서한다, 뭐 화해하자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니까 과거사가 전부 꼬인 거거든요. 지금 네, 이날까지 그렇죠. 친일부터 독재까지 네, 전부 네. 왜 네. 피해자한테 자꾸 용서하라 그러냔 말이에요. 가해자들이 네, 네.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최순실 씨 보더라도 그렇죠. 그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뭐 네. 또 그때 겨울에 촛불 집회 뭐 촛불 사람들이 들어봐야 그 추운 겨울에 계속 들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는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여전히 네네. 국민들을 개와 돼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네. 않고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안 네. 잊어버려요, 이런 일은. 네,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도 전부 촛불 들고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최소한 60년, 70년 산다고 볼 때 네, 네. 안 까먹죠. 네. 두 세대 이상은 이 사건 계속 네. 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나저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로 알려진 김수현 전 고원기획 네. 대표의 그 휴대폰 녹음 내용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들어봐야 된다. 최소한 네, 네. 열 몇 개는 꼭 들어봐야 된다. 대신 판정에서 이런 주장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형사소송법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는 그 법정에서 이제 녹음을 들으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녹음 파일 증거로 될 경우에는요. 음.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지난번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네, 네. 않습니까? 다 킬이라는 들어봤다. 표현을, 네. 네, 킬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바로 킬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이제 삼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국회 쪽이나 그 녹취록, 그러니까 녹음 파일의 내용을 이제 글로 적은 거죠. 네. 그걸 이미 이제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 변론 때. 네. 그래서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이미 똑같은 내용이고, 음흠. 그리고 녹음 파일만 들었을 때는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녹취록이 중요한 거지, 네. 녹음 파일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음흠. 중복된 증거이기도 하면서 네.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정, 심판정에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녹음 파일은 뭐 듣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들어보셨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어제 있었던 최순실 재판에서는 일부 녹음 파일이 좀 공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 양쪽에서 녹음 네. 파일을 틀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일정 부분의 내용이 공개되긴 했는데 중요한 네. 것은 그 지속적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고영태 재판이 아니다. 네, 그죠? 네. 대통령 네. 직무수행과 관련된 징계심판 절차인데 네. 여기에서 자꾸 그 고영태를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좀 본질과 비본질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메시지를 좀 주신 걸로 저희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운명의 한 주라고 했었습니다. 월요일 네. 날 그렇게 됐고요. 만약에 내일 그 네. 모두 최순실 씨도 안 나오게 되면 내일 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16차 변론 기일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뭐 둘 다 안 나올 경우에는 뭐 추가로 증인은 없으니까 증인 뭐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양쪽에서 준비 서면이라고 하죠. 음흠. 그러니까 자료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24일 최종 변론 전이 23일까지 이제 네. 그런 모든 주장을 담은
이제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미리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 서면을 내고 있는데 이제 네. 그와 관련해서 구두로 변론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 변론에서도 각자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또는 네. 좀 정리가 이제 완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음흠. 직접 구두로 이제 음.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좀 더 급박하니까요. 네. 오늘은 알려줘야지 이제 판단이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건 저는 궁금한 포인트가요. 그러면 네네. 대통령 네. 측 대리인단은 소추위원 네. 측이 변론 네. 과정에서 이를테면 네. 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 조문을 네. 대통령 측은 간과하고 있었던 건가요? 무시하고 있었던가요? 음, 아니면은 이런 거를 검토할 리가 없다고 판단했던 아, 걸까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일부러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아, 같습니다. 무시했다. 우선은 이거를 말하는 사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동우 변호사인데요. 이동욱 변호사. 아시다시피, 예. 네, 헌법재판관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구두변론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음흠. 헌법재판소법 아까 그 관련 조항 49조 2항인데요. 네.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추위원 측은 네.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언급했는데요. 네. 그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심판규칙. 네, 뭐 예. 법률의 하위 조항이겠죠. 예. 이제 거기에서는 뭐 명시적으로 뭐 특별한 말은 없는데 이제 네.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다. 이제 음. 청구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조항을 아무리 합치고 뜯어봐도 최종 변론 때는 신문할 수 없다라는 그러네요. 결론이 나올 없네요.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 쪽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했고 네. 이정미 권한대행도 이거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변론에서도 신문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네. 대통령이 출석을 하되 기일이 많이 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네.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2일이나 3일 정도로 미뤄가지고 시간도 미뤘다. 예, 출석을 하되 네. 하더라도 신문 네.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말만 일종의 이제 최후 변론 그 재판 네. 형사 재판에서 혼자 그냥 네. 얘기하고 마는 네. 이런 입장문만 발표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정미 권한대행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니까요. 음. 그 이정미 권한대행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런 자, 어제 15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죠? 네네. 네.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네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는 좀 알려달라 이렇게 입장을 네네. 밝혔죠. 예, 예. 이게 우선은 어제 변론에서 그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는 재판부나 소추위원 쪽에 이제 신문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뭐 명시적으로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이제 신문을 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최종 변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바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우선 헌법재판소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에는 소추위원 측이 그 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이 있거든요. 아, 소추위원 측이 청구인을 신문할 네. 수 있다. 그러니까 변론에서는 변론에서. 네. 네, 당연히 그럼 최종 변론도 그렇겠죠. 변론에 포함이 되는 되겠죠. 거겠죠.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네. 이 조항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와 그 소추위원 쪽의 신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의 출석은 언제 결정이 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이중한 변호사는 상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아니요.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상의하느냐라고 좀 따지니까 네. 이제 이중한 변호사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좀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제 조건 때문에 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너무
그렇게 이제 너무 늦추지 말고 이제 네. 다음 변론 기일이 22일이거든요.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22일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는 꼭 알려달라 이렇게 좀 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오늘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뭐 대통령 내일 측 이제 대리인단이. 변론이 10시에 시작되니까 뭐 네. 그 전에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나 소추위원 쪽에서 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텐데 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오히려 피청구인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반론 기회 아니에요. 일종의 반론권. 맞습니다. 예. 반론권을 더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네. 그 입장을 더 표명할 수 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시종일관 이해할 수 없는 네.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예, 예. 조사 때부터 네,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실상 검찰에서도 이것은 대통령에게 반론권을 보장해 드리는 네, 거다.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세 차례나 거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 조사도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결국에는 나가겠다고 거부를 한 했지만 상황이죠. 네. 그것도 거부를 했잖아요. 네네. 헌법재판소 출석도 결국에는 그 남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하겠다. 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네. 내 얘기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리고 왜 자꾸 피하는 걸지 신문 과정을 왜 그렇게 피한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어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증인을 출석을 했거든요. 네네. 네, 이 방기선 행정관은 그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방기선 말씀 행정관, 방기선 행정관이 예, 지금 예. 기획재정부에 있고요. 네. 공무원인데요. 기획재정부. 네네. 네. 대통령과 재벌 총수와의 독대 과정에서 네. 대통령 말씀 자료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말씀 자료.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게 되면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참고 자료인데요. 네. 이제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 신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 네. 이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청와대의 이제 그 행동을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쨌든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입장에 따르면 정말 선의로 한 거고, 물론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선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국민에게 정말 좋은 뜻이었다. 근데 네. 다만 이런 절차적인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좀 이런 좋은 점을 바라 4일 날 최종 변론을 하고 뭐 3월 9일 또는 3월 10일 날 최종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걸로 예상이 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글쎄 이걸 계속 조금씩 미루려고 하는데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3월 2일 또는 3월 3일 날 최종 변론 기일로 잡아달라고 그래봐야 한 주 미루는 거 아니에요?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러게요. 그래봐야 이제 한 주 미루는 건데 네. 글쎄요. 이게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대통령직에 뭐 일주일 더 있는 거일 텐데요. 물론 이제 특검위원장이 안 되면 네. 이제 뭐 3월 10일이든 뭐 일주일 뒤든 어차피 그 특검에서는 대통령 신분이고 이제 검찰 조사를 좀 받아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좀 미루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일감으로 보면 결국에는 네네.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기소를 그렇죠. 막으려고. 그러니까 네. 다 필요 없고 네. 내 한 목숨. 네네. 감옥 가기 싫다. 네네. 이런 거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결국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네. 특검연장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이정미 재판관 후로 가면 7인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노리는 거다. 근데 그 맞습니다. 이게 제일 얄팍한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 얄팍한 꼼수를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팟짱에서 정말 그 선대식 기자 모시고 네.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우선 그 헌법재판소는 2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정한 겁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그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줘라. 네. 네네. 그리고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22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 3월 2일 또는 3월 3일까지 대통령 쪽의 주장을 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정미 재판관도 분명히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꼭 출석을 해야 달라 음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음. 청와대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강윤 재판관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이런 그 행동을 했느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방기선 뭐 전 행정관은 뭐 아무런 답변을 못했는데요. 음. 아마 이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정말 선의로 했다면 뭐 대통령이 나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이렇게 공개적인 질문을 받거나 이런 걸 꺼리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네.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재벌들한테 돈을 받은 과정이 네네. 예, 온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그렇죠. 거다. 왜냐하면 네. 그 방기선 행정관 직접 말씀 자료를 썼던 그 네네.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의 말씀 자료를 네네. 썼던 그러니까 일종의 말씀 자료를 쓴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날 만남의 기조를 잡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메시지 맞습니다. 기조를 네네. 잡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이유가 네, 떳떳하지 그쵸.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재벌들이 돈을 낼 때 선의로 낸 네. 게 아니라 전부 대가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면세점, 사면, 예? 네. 그리고 뭐 심지어 3세 승계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까지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체가 떳떳한 일이 네.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예. 네, 부정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네, 네.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는. 네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기일을 달라 그러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네, 왜 네.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으면 빨리 자기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네, 네.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네, 네, 죄값을 좀 맞습니다. 달게 받겠다. 여기서 끝내자. 네. 이런 게 네. 상식적인 절차인데 네. 계속 끌어요. 네, 뭐 이제 지원 작전이라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도 참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갑니다. 뭐 네. 매도 먼저 뭐, 맞는 놈이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네네. 그러게요. 네. 아, 참 답답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네. 국민들은 답답한 생활인데 이 계속 네. 끈다고 한들 나아지는 건 없거든요. 결국에는 죄를 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뭐 2월 24